어떤 아파트를 구입해야 상승할까요? 우선은 수원시 몇 군데 아파트를 보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구운사만 먼저 적어놨습니다. 구운사만. 구운사만은 옛날 2006년도에 좀 올랐다가 계속적으로 주춤하다 약간씩 빠지는 듯해가 주춤하다가 2020년부터 좀 오르더니 갑자기 폭등해서 지금은 많이 하락했죠. 이 두 가지 오른 이유가 아마도 제 판단에는 갑자기 오른 이유가 두 가지 이유인데 재건축하고 2020년, 21년 상승 기류가 합쳐서 폭등한 것 같아요. 그러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건가? 재건축이 제대로 되면은 지속적으로 오를 겁니다. 근데 재건축에 만약에 이익이 없다, 그러면 더 빠질 수 있겠죠. 미래에 두고 봐야 하겠지만은 저로서는 이 문제가 가장 구운사만의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런 상황의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그걸 따져보면서 소유자들이 따져보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주공 5단지 영통 2구역. 영통 2구역은 예전에 2006년도에 올랐다가 재건축 붐 타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2006년도에 폭등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갔다가 완만하게 밀다가 꾸준하게 조금씩 계속 올랐어요. 이렇게 계속 오다가 요번에도 그다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폭등으로 떨어졌을 때 요번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전반적으로 신축 상승으로 오르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세금 때문에 오른 거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전세금의 영향은 오히려 전세금이 더 많이 벌어졌죠. 전세금 영향 안 받는 입주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그다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전 삼성 2차 아파트. 삼성 2차 아파트는 2006년도에 똑같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쭉 내렸다가 일반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올랐다가 역시 올랐다가 내렸어요. 전세금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전세금이 내리니까 같이 내렸겠죠. 요즘 전세금 문제를 해갖고. 근데 이제 문제는 추가로 인전 노후된 아파트니까 재건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재건축에 대해서 지난번 설명드린 것처럼 그다지 이렇게 이익이 있을 것 같진 않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영통 에드파크 역시 이제 옛날 2006년에 항상 다 올랐고 그리고 나서 요번에도 같이 올랐다 내리고 완만한 상이었고 항상 10년에서 15년에 한 번씩은 이런 식의 굴곡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내렸는데 영통의 어떤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갈 겁니다. 약간 내렸다가 올라가는 거. 중대형은 영통은 대부분이 이렇게 흘렸어요. 근데 영통 중에서도 여기도 중대형 살구골 역시 비슷하게 흘렀죠. 올랐다가 쭉 내렸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어떤 중대형일수록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타서 올랐다 내렸다를 많이 높게 합니다. 굴곡이 커지는 거죠. 근데 중소형이었던 황꿀주공은 어떻냐 이 말이야. 이거는 옛날에 조금 올랐어요. 2006년도에. 그렇게 많이 안 올랐죠. 그리고 나서 계속 완만하게 계속 상승하잖아요. 예전에 중소형은 이런 영향을 이렇게 받았어요. 여기서 내릴 때도 약간 내려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탄 건 아마도 일기 노후도시 이런 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세금이 폭등한 이유도 있고, 이 당시에 전세금 올랐거든요. 그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매물이 부족해진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서 의외로는 많이 올랐어요. 근데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건지, 이 단지가 메탄주공과 같은 흐름을 갈지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메탄주공과 메탄주공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갈 거로 보입니다. 일반을체 2006년도에는 분양권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시세 파악을 못하죠. 정확히 시세가 알 수 없어요. 다만 커다란 변화를 못 느끼니까 그 당시에 완만하게 해서 조금씩 오르다가 역시 전세금 타서 흐르지만은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은
온전히 전세금 영향만 받고 움직였어요. 뭐 재건축이나 이런 흐름이 없죠. 당연히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재건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이런 아파트는 평균적으로 향후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돼요. 변화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의 힐스테이트. 신도시 아파트는요, 약간 달라요. 입주를 2012년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사실 모든 아파트가 입주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는 상태였거든요. 약간 올라가는 상태로 변했잖아요. 이것은 신도시는 기반설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올라요.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기반설이 어떻게 좋아질지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구입을 하다가 늦게 구입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이제 늦게 구입하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오다가 역시 전세금 관련해서 다시 완만하게 다시 오르다가 내렸다 하는 상황이 됩니다. 모든 아파트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 결국 파고는 존재한다. 파고, 위아래 올라가는 낮은 가격, 높은 가격, 높은 가격, 낮은 가격, 이런 파고는 존재한다. 재건축이 임박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그런데 재건축이 문제 없어야지 진통이 겪으면 가격이 하락한다. 재건축이 임박했던 인계동 한신아파트가 있어요. 하지만 분담금 문제, 불협화음 문제, 기타 위치적 문제 등등으로 가격은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지금 다들 아시죠?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인계동 한신아파트 미래 어떻게 될 건가? 저는 그다지 좋게 보지 않습니다. 왜? 현재 계속 불협화음이 뭐 꾸준하게 존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담금도 많이 늘어나겠죠. 굉장히 분담금 늘었다는 건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입주권은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 메탄중 영통 2구역은 투자금이 커져요. 투자금이 커지는 거래량도 많지 않지만 결국 실거주로 시세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되거든요. 실거주 위주로 구입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단지들은 크게 변화 없이 조금씩 변화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요즘 매물이 많이 나왔답니다. 실거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 시장에 구입하셔도 됩니다. 삼성 2차 아파트는요, 수원시에 이런 아파트가 많거든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분담금 많이 내야지, 그 다음에 거주 여건은 점점 나빠지지, 아마 정책에 따라 변화될 거라 봐요. 일기 신도시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이 변화되면서 가격이 약간 다르게 움직일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2차도 현재 어떤 상황에서는 이번에 구은사만 수원시가 용적률 270%, 구은사만 270%로 제시했는데 이거는 아무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낮은 용적률입니다. 에드파크는 여기는 일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완만하게 상승할 지역이에요. 역시 재건축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유지될 거라 봅니다. 당연히 살구골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황골도 비슷하죠. 여기는 옛날부터 꾸준히 올랐어요. 24평 단지들의 특징이 매물이 많을수록 폭등도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상승도 크지 않아요. 대신 이때 한 번은 어떻게 당시 분위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전세금이 폭등하고 그다음 미래 일기 신도시도 또 분위기 따고 해서 올랐습니다. 하지만 미래도 비슷하게 꾸준하게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메탄 유발은 전 지금과 같은 추세가 유지될 거라 봐요. 완만하게. 자연의 힐스테이트도 그렇고요. 신도시 아파트는 커다란 변화 없이 항상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